합격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는 일본의 방침에는 경제 보복 차원을 넘어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틀을 재조정하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2010년 중국이 일본을 밀어내고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지난해부터 한반도에서 남북미를 중심으로 안보 지형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동북아 안보를 둘러싼 한일의 전략 목표는 점점 멀어져 왔다. 이런 구도에서 아베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대상 판결을 둘러싼 갈등을 계기로 일본의 전략 목표를 한국이 수용하라는 압박성 공세를 취하고 나선 셈이다. 우선 일본이 뚜렷한 근거도 없이 한국의 대북 제재 위반 의혹, 살인가스 전용 등을 무리하게 거론하는 것은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정조준하면서 한반도 문제에서 일본의 역할과 요구를 받아들이라는 계산된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남기정 서울대 교수는 한국이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되지 않으려면 남북 화해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일본의 요구를 반영하라는 요구를 담고 있는 주장이라며 대북 제재 유지를 근간으로 한 일본의 한반도 구상에 한국이 동참하든지 아니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며 양자택일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신정화 동서대 교수는 한국은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미국과의 협조를 강화하면 일본도 따라올 것으로 봤지만 일본 아베 정부는 미일 동맹을 강화해 중국을 견제하려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일본의 자체 군사력을 강화해 자율성을 확보하려 하면서 한일의 전략적 목표가 계속 멀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2015년 천안문 막루 외교와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보면서 일본 아베 정부는 중국, 북한과 관련해 한국이 일본과 연대하기 힘들다는 판단을 내렸다. 강제징용 갈등이 핵심적 계기가 되기는 했지만 전례 없는 경제보복 조처를 통해 한국의 안보 측면의 압박을 강화하려는 맹학이 깔려있다는 해석이다. 일본은 2018년 국방정책 보고서와 방위대강에서 한국과 관련해 미국의 동맹으로 기본 가치와 안보 이익을 공유하는 국가라는 표현을 뺐고 안보 협력 순위도 기존 2번째에서 5번째로 낮췄다. 특히 지난해 아베 총리의 방중 등으로 중일 관계가 급속도로 개선돼 자신감을 얻은 일본이 한국을 향해 한국 없이도 갈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측면도 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아베 총리는 필생의 목표인 평화헌법 개정과 전쟁할 수 있는 보통 국가로 가는 길에서 한국이 걸림돌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보통 국가 만들기를 위해서는 일본에 대한 자부심과 애국심을 고취하면서 아름다웠던 메이지 시기로 돌아가자는 메시지가 중요한데 한국이 계속 과거사 문제를 제기해 이를 흔드는 상황에 대한 초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일본의 이런 행보는 1965년 이후 구축된 한미일 안보 협력 구도를 흔드는 것이어서 동북아 전반의 지각 변동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한국은 우선 미국 설득에 나섰지만 미국이 적극적 역할을 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다. 지난주 미국을 방문해 백악관, 국무부 관계자 등과 협의를 하고 돌아온 외교부 당국자는 15일 기자들에게 미국은 인게이지에서 현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는 미국이 양측을 특히 일본이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하는 선에서 논의가 됐다면서도 미국이 어떤 식으로 인게이지 할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일각에서 한일 양국 정부가 북핵과 미사일 관련 정보 공유 등을 위해 체결한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선 미국 측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언급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당분간 미국은 한일 갈등이 더 이상 고조되지 않도록 물밑에서 움직이면서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에서 한일이 이탈하지 않게 하는 정도로 관리할 것이란 메시지로 읽힌다. 2008년 금융위기 여파로 세계 메모리 반도체 부문 선두를 달리던 삼성이 적자를 내는 상황이 발생했다. 초격차란 한마디로 경쟁자가 쫓아올 수 없도록 절대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이다.
그해 삼성은 이른바 초격차 전략을 채택했다. 초격차 전략은 단순히 기술 격차가 아니라 연구 개발, 제조 시스템, 인프라, 일하는 방법, 문화 등 모든 부문을 동시에 바꾸는 방식이었다. 공기의 절반 단축과 함께 수율을 상상하기조차 힘든 목표로 설정한 뒤 전 부문의 혁신을 통해 이를 달성했다. 차세대를 넘어 차차세대를 준비하는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3D랜드를 경쟁사보다 수년 앞서 개발했다. 2017년 삼성은 반도체 진입 34년 만에 인텔을 제치고 세계 반도체 1위가 됐다. 삼성의 메모리 반도체는 도전과 시행착오라는 축적의 시간을 거치며 기술 혁신을 이루는 이른바 개념 설계의 예다. 단순 조립만 하던 반도체 산업에서 1983년 64K D램의 독자 설계에 도전했고 10년의 시행착오 끝에 1993년 64M D램 메모리 분야에서 가장 먼저 설계와 양산에 성공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동차, 조선, 전자, 통신산업 등이 후발주자로서 개념 설계에 성공한 경우지만 한계도 분명하다. 자본 집중적인 대기업 중심인데다 무엇보다 오래전 이야기가 돼가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개념 설계에 도전하는 일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 권오현 삼성전자 회장은 그의 책에서 탁월한 경영자는 당장의 실적과 상관없을지라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고 썼다. 회사의 최고 경영자라면 업무 중 최소한 절반은 미래를 준비하는 데 바치